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체를 몰랐던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병사가 죽어나가자 북한군 정예병들이 러시아 드론 공장에 파견되어 살인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자폭 드론의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과연 우리 군은 그저 손 놓고 당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이미 적의 모든 수를 읽고 압도적인 반격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고작 조잡한 종이 비행기 수준의 북한 드론에 수도권 영공을 유린당했습니다. 파주에서, 백령도에서,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발견된 적 드론 앞에 우리 군은 허둥지둥 대처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언론과 국민들은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보며 처참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은 방공망이 고작 장난감 비행기 하나 못 잡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고 우리는 안방을 내준 것 같은 굴욕적인 무력감 속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뼈아픈 모욕이 우리 내면의 도끼를 깨우는 완벽한 도화선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적들은 죽음으로 배웠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들판에서 북한군 시신이 드론에 찢겨나가는 걸 보며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저들이 흘림 피는 곳, 우리를 향한 도끼 서린 칼날로 돌아올 것이라는 서늘한 진실을 말입니다.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며 불안해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잡한 드론 하나에 전 군이 비상에 걸리던 굴욕의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의 머리 위를 지배할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적이 수만 대의 드론을 쏟아붓는다면 우리는 수백만 발의 전파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적이 드론을 띄우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회로를 불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는 성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던 우리의 빈약한 영공 방어 체계를 뿌리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원들이 매달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하늘을 보며 공포를 느끼게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압도적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레이저로 날개를 태우고 전파로 뇌를 마비시키는 그런 초월적인 기술 말입니다. 이 미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무모한 도약의 발판 앞에 섰습니다. 과연 우리 공학도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떤 기적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뜨거운 열망을 품고 우리 연구진이 처음 꺼낸 카드는 전 세계가 비웃던 레이저 대공 무기였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나 보던 광선 무기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방산 강국들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우리 군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연구원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학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사투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수 킬로미터 밖의 표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렌즈는 미세한 열기에도 뒤틀렸고 전원 공급 장치는 수시로 터져나갔습니다. 먼지 한 톨에도 굴절되는 레이저의 특성상 야외 실험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조차 가성비가 안 나온다며 개발 속도를 늦출 때 우리는 한국 특유의 끈질긴 집념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천 번의 모의 실험과 수만 번의 실패 데이터가 거대한 탑처럼 쌓여갔습니다.
남들이 드론의 기체 성능을 1%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체를 빛의 속도로 증발시켜 버릴 보이지 않는 칼날을 깎고 또 깎았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인력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우리에게는 적의 드론 앞에 무력하게 당했던 그날의 굴욕이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무모하다고 손가락질받던 그 시작이 훗날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단번에 뒤집어버릴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적 한계를 넘어 자연의 법칙과 싸워야 하는 더 가혹한 시련의 장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평범한 빗방울조차 레이저에게는 거대한 바위산처럼 느껴지던 그 처절한 학습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젊은 천재들은 기후라는 장벽마저 뚫고 적의 심장을 꿰뚫을 빛을 완성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자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을까요? 물리학의 법칙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는 완벽했던 레이저가 현장으로 나가는 순간 비웃음이라도 사듯 흩어져 버렸습니다.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 하나가 거대한 바위처럼 레이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습도가 높은 한국의 여름날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기 중의 수분이 에너지를 흡수하며 광선을 굴절시켰습니다. 빛의 직진성이라는 당연한 진리조차 대자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비가 오면 고철이 된다는 비아냥을 들을 때 연구원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로 지그재그 비행하는 적의 드론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수킬로미터 밖에서 손톱보다 작게 보이는 목표물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드론의 껍데기도 못 태웁니다. 전 세계 네로라하는 방산 기업들이 여기서 다 포기했습니다. 미국조차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고개를 저었을 때 우리 공학도들은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자리에 앉아 알고리즘을 깎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죽어나가는 병사들의 처참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저 비극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된다. 는 그 공포가 우리를 채찍질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수만 번의 조준 사격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장비가 과열되어 터지면 다시 조립하고 코드가 꼬이면 밤을 새워 다시 짰습니다. 세계가 한국은 안 될 거야 라고 비웃을 때 우리는 그 비웃음을 연료 삼아 더 깊은 기술의 심연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변덕까지 계산에 넣는 처절한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습기를 뚫고 먼지를 넘어 적의 심장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꿰뚫는 일정한 궤적을 찾아냈을 때 연구소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처절한 적응의 끝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괴물 같은 결실을 보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그 소름 돋는 획득의 순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요한 시험장에서 정적을 깨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킬로미터 밖에서 초속 수십 미터로 날아가던 드론이 예고도 없이 공중에서 툭 하고 고꾸라졌습니다. 총소리도 없었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빛의 칼날이 적의 심장을 순식간에 녹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국의 군사고문단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경악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구걸해온 자폭드론 한 대의 가격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쏘아올린 이 빛의 칼날은 단돈 2,000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적의 수억 원짜리 무기체계를 완벽하게 박살낸 것입니다. 적이 1만 대의 드론대를 몰고 온다 해도 우리는 전기만 있다면 무한정으로 그들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전쟁의 경제학 자체를 뒤집어버린 혁명이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해내지 못한 실전 배치를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영공은 보이지 않는 빛의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뒤덮였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그 어떤 비열한 드론 전술도 이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는 그저 값비싼 불꽃놀이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간의 멸시와 조롱을 실력 하나로 완전히 잠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찬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시샘이 섞인 날선 압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정점에 올라선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눈부신 성공의 대가로 어떤 새로운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의 반응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기술의 변두리 국가로 치부하던 강대국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가장 탐내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타깃이 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 스파이들이 독버섯처럼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설계도 한 장을 훔치기 위해 수천억 원의 뒷돈이 오가는 치열한 첩보전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된 겁니다. 기술을 지키기 위한 보안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고 연구원들은 일상마저 포기한 채 거대한 감옥 같은 보안시설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외교적인 압박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에 치여 죽어가는 러시아군을 보며 다급해진 푸틴은 우리에게 노골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서방으로 흘러간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기술의 위력을 확인한 서방 국가들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공유를 강요하며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기술 하나 잘 만든 죄로 강대국들의 거대한 고래 싸움 사이에 낀 새우 신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대가는 적들의 진화였습니다. 우리가 빛의 칼날을 완성하자마자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괴한 시도들을 시작했습니다. 드론의 표면에 특수거울을 부착해 레이저를 굴절시키려 하거나 수천 대의 저가형 드론을 동시에 날려 우리 시스템의 연산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소위 수험 전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무한 경쟁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앞서가면 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뒷덜미를 잡으려 발악합니다. 성공의 달콤함은 찰나였고 그 뒤에 찾아온 책임감의 무게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판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독보적인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곧 모두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이제 단순한 공학자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서 느끼는 이 고독하고도 치열한 압박감을 우리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가혹한 대가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거친 풍파 끝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세계 무대 위에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리 레이저 기술을 보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기술은 이미 구식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그들의 야욕을 불태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이 가진 진정한 저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드론 공포 없는 하늘 아래 삽니다. 우리가 만든 이 빛의 방패가 한반도를 지킬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도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